생태경제학 맛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에 대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이 왜 자원 흐름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에 대해서 자원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다른 주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태경제학의 이 모형을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사회경제 시스템이죠.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 배태되어 있는, 배태란 말이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임신, 배태, 임신되어 있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안에 단순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이게 활동이라는 것이 자체가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배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배태되어 자원 흐름, 이제 생태학적 용어로는 스루풋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풋하고 아웃풋을 연결한 개념입니다. 즉, 시사를 하자면 주변 환경, 자연 생태로부터 인풋, 에너지 물질이 들어와서 이용되고 다시 아웃풋, 자연 생태계로 빠져나간다.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한 것이 영어로 스루라는 것이 관통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루풋이라는 말을 썼고, 이걸 제가 번역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적절한 용어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은 그냥 자원 흐름이다.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자원 흐름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원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두 말씀드렸죠. 하위 이전에 하위 개방계, 그죠? 엄마 몸속에 들어있는죠. 하위 개방계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만 델리라는 학자가 사실은 이 생태경제학을 정립하는데 이제 굉장히 파운딩 파더에 해당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기여 많이 하는 학자고, 그분이 이렇게 정의한 그 용어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사회경제 시스템, 경제활동으로 투입, 변형, 사용, 폐기된 이후에 다시 자연 생태계로 배출되는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자원 흐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왜냐하면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서는 보시다시피 거기는 상품이 기업이 만든 것이 누구의 손으로 가고 어떻게 돈이 어떻게 돌고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이게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질이 어디로 왔고 얼마만큼 양이 왔고 그게 사용되고 나서 폐기될 때는 누가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개방계 말을 쓴 겁니다. 자연 생태계 밑에 있으면서 자연 생태계와 에너지 물질로 개방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통 경제학 모형을 생태경제학 모형에서는 아까 전 시간에 보았던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경제 활동 4번 보는 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없이 네가 안에서 잘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은 양은 시차는 있어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뭐가 이제 자원이나 이제 들어왔다면은 시차는 있지만 언젠가는 100이라는 그 폐기물이 자연생태계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가는 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양적, 질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모두의 인력학 법칙 할 때 설명을 드렸죠. 더 무질서한 상태로, 더 폐기물이 된 상태로, 더 쓸모없는 폐자원의 형태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벌써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많은 걸 갖고 들어오면은 그 얘기는 꼭 뭡니까? 연력학 법칙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것이 이제 벌써 이 용어 정의 자체도 일단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런 자원 흐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과거에 전통적인 경제학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 의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경제 활동과 자연 생태 간의 관계를 갖다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생태 경제의 가장 큰 기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오면서도 이 생태 경제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생태계 전체 위기를 많이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경제 활동의 자체가 지금 현재의 경제 활동 구조가 자연 생태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인식한 결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컨대 최근에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생태 경제학의 문제의식이 용어를 사용하든 안 간에 강하게 이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 활동 자체 부담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관점이 그쪽에 관점이 가 있었던 거죠. 전통 경제학은 그걸 분석하기 위한 것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관점 자체가 이제 거기 가 있는 거고 이 생태경제학에서는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된 원천인 에너지와 물질 여기를 주목해서 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중시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론적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즉 자원 흐름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첫째, 어떤 성격의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어, 탄소를 유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대부분 뭐 80%그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만 경제활동에서 탄소로 순환을 교란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느냐 이게 차이가 큰 거죠. 자연생태계에 주는 의미가죠.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죠. 자연생태계에 썩지 않는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생분해성 친환경적인 그런 순환 물질 순환이 가능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냐 이게 굉장히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돈 이전에 가격 이전에죠. 생태경제에서는 어떤 성격의 에너지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초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규모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 대규모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뭡니까? 똑같은 양의 뭡니까? 폐기물이 가게 되니까 어머니인 지구 생태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벌써 뭐 지금 기온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온도 1.1도씩 올랐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규모의 문제, 즉 자연 흐름의 규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태경제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또 기존의 전통적 경제학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같은 그런 에너지 물질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사용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뜻도 다릅니다. 왜 근데 좀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탄소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걸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탄소나 뭔가 오염물질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계 설비를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큰 거죠. 똑같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똑같은 CO2를 유발하더라도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타느냐 안 그러면 연비가 나쁜 자동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원 흐름의 성격하고 규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자원 흐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는 경제 활동 자체는 물론 지구 생태계 전체 자연 모든 것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요. 자연 생태계가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면요.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경제 활동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아프게 되면 태아에도 영향을 주듯이요.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원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 다음에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돌아야 되겠죠. 도대체 세 가지 특성, 그죠? 어떤 성격의 자원 흐름, 어떤 규모, 어떤 기술, 그죠?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또, 다릅니다. 크게 본다면요. 뒤에 표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이게 이제
각종의 문화 관습부터 해가지고 기술까지 쭉 그냥 이 뭐죠? 변화의 어떤 속도, 변화의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쪽에 중층적으로 쌓아놓은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변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관습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죠. 그 다음에 박지점 그한 것이 이제 공식적인 제도, 법률, 정치 제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어느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지구 생태 문제를 인간의 경제 활동이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 소득이나 GDP나 일자리 부담도 네이처 퍼스트, 자연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자연 환경 문제, 이거 자원 흐름 문제,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흔히 제가 심층 생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이 뭐랄까 도덕적으로 영성적으로 껴있는 분들이죠.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이걸 이제 시장 체제와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 소득, 이윤, 성장 이런 걸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는 이게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시장이나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체제로 사회 체제를 바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보통 좀 좌파적인 접근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강조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가치관이고 뭐고 이게 뭐 사회 체제와 관계없이 이거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장 경제든 뭐 계획 경제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성장 중독증 때문에 이 문제 생긴다. 자꾸 성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탈성장 또는 반성장, 성장, 그죠? 에 대한 그 강한 제동을 거는 또 그런 그룹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 경제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라면은 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든 약간 보완하고 수리하고 뜯어 고쳐 가지고 그 시장 경제 내에서 이 자원 흐름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경제 활성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걸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장 혁신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갖다가 많이 이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가치관이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기술만 바꿔서는 그 기술 만능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경제학을 전공하는 뭐 생태경제학을 뭐 처음으로 이렇게 뭐 국내 소개한 철로스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어떤 다른 제도들을 도입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고쳐나가고 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친환경적인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렇다고 과학 기술을 만능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앞으로 R&D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유인을 하고 정부가 그런 분야에 R&D 투자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단은 뭐 중요하지 않느냐. 뭐 그게 반드시 성공한다 뭐 보장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생태학 모형을 주제를 한번 다뤘었고, 생태학 모형 한번 다뤘었고, 그 다음에 경제학 모형을 좀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과 생태학을 통합하는 그런 관점으로서 생태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자연 흐름을 그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각종의 시장 제도들과 시장 제도들이나 그런 것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은 이걸 약간 이제 흔히 아주 단순화된 도식으로 이 단순한 도식이 좀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순화된 도식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제 자연 생태계 안에 이제 원주 형태로 원주 형태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이제 안에 딱 박혀 있는 그리고
양쪽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에너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저엔트필에서 고엔트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을 결정하는 상부 구조로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제도가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태계 이제 자원 흐름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태 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학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생태학과 경제학을 통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활동과 자연생태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 자원 흐름, 이른바 탯줄에 해당되는 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 자원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어떤 사회 제도, 어떤 뭐 인간의 가치관부터 해서 법제도, 시장제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걸 빨리 이제 시장 경제가 21세기 세계 경제가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원 흐름의 어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 규모, 어떻고 이용 방식 이것을 바꾸도록 여러 가지 시장 제도나 등등 기술을 갖다가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